안녕하세요. 저는 금촌에 사는 35살 솔로 직장 여성입니다. 올해는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한 해였어요. 최악의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결혼 서두르다가 진짜 황당한 예비신부 때문에 파혼했어요. 좀 길지만 제 파혼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비혼 비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지금 30 정도 된 정년기에 이른 여자분들, 가을만 되면 싱숭생숭하죠? 주변 친구들 하나둘 시집가기 시작하고 명절 다가오면 친척들 넌 언제 결혼하니 하고 물어보지 않나요? 집에서는 축의금 회수해야 하니까 맞은 너부터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하며 은근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비혼 비출산 인터넷에서만 말 넘쳐나도 오프라인에선 결혼 얘기, 혼수 얘기 넘쳐나고 남의 신혼여행 사진, 웨딩 사진 보고 있으면 나도 늦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생깁니다. 저 역시 딱 나이 30에 접어들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왠지 30이 넘어가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도 생겼었고요. 그래서 30 넘기 전에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애매한 마음으로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하니 일이 잘 안 풀렸던가 싶기도 하고요. 결혼은 남 따라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기도 했네요. 저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으니 그 친구도 결혼 정령의 나이이긴 했어요. 알고 보니 서로 소위 학벌도 연봉도 차이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꽤 괜찮은 사람인 걸 알기에 별로 상관없었어요. 일단 제 직업은 작은 식품회사를 다닙니다. 거기서 경리와 회계를 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인터넷 판매도 하고 백화점으로 납품도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요. 직원도 50명이 넘습니다. 남자친구는 금융계열사 계약직 2년 차였고 곧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말하면 저희 집이 월등히 잘 살아요. 실은 제가 일하는 회사도 저희 아빠가 평생 일과는 직장이고요.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저랑 오빠한테 아파트를 해주시면서 아파트로 국을 끓여 먹던 뭘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같은 금액의 브랜드집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은 네 결혼 비용으로 주는 거다. 팔아도 좋고 세를 놔도 좋아. 네가 한번 굴려봐라. 네 재테크 실력 좀 한번 보자. 아빠, 내 실력 알잖아요. 5년 후에 원래 직급보다 3배로 만들어 놓을 테니 두고 봐요.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일이죠. 가난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산다는 게요. 어떤 누군가에는 저는 금수저가 맞습니다. 근데 연애할 동안 저희 집 배경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말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사항이나 가정 환경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예비 남편은 이미 우리 가족과 친인척에게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을 보고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선이야, 엄마는 너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할 거야?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이미 결혼 결심까지 한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하겠어? 아까 보니 우리 집이랑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생각에 네가 미치는 결혼 같아 속상해서 그러지. 들어보니 아직 계약직이라며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도와주시려는지 상의는 해봤고, 엄마 말을 들어보니 저는 결혼하려고만 생각했지 막상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건 아직 의논을 안 했네. 양쪽 부모님 인사드리고 이제 상의해봐야지. 혹시 네 남자친구가 너 집 있는 건 알고 있어? 나중에 알게 되긴 하겠지만 네가 처음부터 털컥 집 해간다는 말은 할 거 없어? 이렇게 재고 따지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거 알지만 엄마도 다 경험한 거라 얘기해주는 거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 알았어 엄마. 모은 돈은 한 4천 정도 있다고 듣긴 했어. 상견례 전에 대충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할 때 왜 조건 따지는 줄 알아? 너무 차이가 나면 잡음이 나게 돼 있거든.
엄마가 속물같이 굳은 게 아니라 다른 엄마라도 그럴 거야. 예비 사위가 집은 번듯하게 못 되와도 직장이라도 안정된 곳이면 좋겠는데 말이야. 정규직 확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엄마는 혹여 제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사위가 마음에 들면 지위며 참여해줄 능력까지 있는 분들이지만 어머니는 최소 직장이라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길 바라신 거고요. 아빠야 엄마 생각 따라가는 분이시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하고 나서야 생각보다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놀란 듯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의 못마땅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선이야, 너희 부모님은 나보고 뭘 하셔?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마음에 안 들긴 그런 말씀 없으셨어. 그냥 결혼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서로 의논해서 준비 잘하라고만 하셨어. 부모님이야 당연히 딸 시집 보내는 거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오빠에 대해 물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 알다시피 우리 집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괜히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너희 집 되게 좋더라. 아빠도 아직도 일하시는 거지? 아빠 사업하셔. 뭐 그리 대단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자격지심 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 알지? 저는 엄마의 말 그대로 전하는 것도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자친구가 괜히 자격지심 가질까봐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 후로 저는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서포트해줬습니다. 남자친구가 보냈다며 과일 선물을 보내기도 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화장품도 제 돈으로 사가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사줬다며 선물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무지 잘하는 남자라는 걸 어필해서 엄마가 안심할 수 있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보라는 엄마도 남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시며 겨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는 우리 집 허락만 받으면 나는 상견례든 시댁 첫인사든 당연히 프리패스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제 착각이었었나 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비시댁에 인사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남자친구 전화로 예비시모가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바꿔달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인사만 간단히 드려. 아직 인사도 정식으로 안 드렸는데 무슨 말씀드리지? 어색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걸려온 전화를 끊을 수도 없으니 최대한 밝고 명랑한 톤으로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찾아뵙기 전에 전화로 먼저 인사드리네요. 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워낙 다정한 성격이라 잘해주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 바꿔달라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가씨 생년월일 나한테 문자로 좀 보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많이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더 좋아하는 건지 팔불출짓을 하더라고. 아유, 내 정신 좀 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보다 아가씨 결혼비용은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아가씨 쪽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는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 있으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집 아주 부자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뭘 저렇게 여자 쪽을 따지시는지 웃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들 가진 마음에 궁금할 수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굴이 곱상하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거든. 아가씨도 우리 아들만한 남자 어디 가서 못 만날걸? 네, 어머니. 제가 남자친구 하나 잘 뒀다고 주위 지인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어머니 만나 뵙고 인사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 먼저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조만간에 얼굴 한번 봐요. 우리 빠를수록 좋고. 그럼 조만간 봐요, 아가씨. 통화로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부터 결혼 비용과 우리 집이 중산층인지 아닌지까지 코치코치 캐물으시는데 솔직히 대답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예의 없다고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싫은 소리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만나서 저렇게 물어보는 것도 무례한 건데 전화로 그러시는 거 내 입장에서 기분 별로 안 좋아. 입장 바꿔놓고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테 그랬어도 기분 나빴을걸? 혹시 오빠 엄마 아들한테 엄청 집착하는 분 아니야? 오빠는 설마 마마보이 같은 거 아니지? 나 그럼 결혼 못해. 하여튼 우리 엄마 극성 알아줘야 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중간에 끊어버릴 걸 그랬다.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다음에 인사하면 너 불쾌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나 마마보이 아니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마마보이 아니고 효자 아니야? 그동안 하는 거 보니 엄마한테 쩔쩔매던데?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남자친구가 사과하기도 했고 인사하러 가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한다는 말에 그래도 식구들 얼굴은 보고 판단해야겠다 싶어 일단 인사는 하러 갔습니다. 남친네 집은 내 식구였는데요. 남자친구 위로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소장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요. 대충 사는 걸 둘러보니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30평대 파주에 있는 아파트는 작아라고 들었고요. 그냥 예상대로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그 집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였네요. 일단 시어머니는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 들었던 이미지랑 실물이 너무 다르네. 키도 좀 작은 듯 싶고. 늘씬한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인물은 우리 규진이가 아깝구나. 보자마자 제 외모 평가를 하시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가씨 규진이보다 어린 거 맞아? 나 깜짝 놀랐지 뭐야. 연상 데리고 온 줄 알았잖아. 좀 가꿔야지. 요즘 여자들 자기 관리 얼마나 철저한데. 이래서 결혼식장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연상이랑 결혼하는 줄 알겠다고. 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관리가 좀 소홀했네요. 하하 하면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 엄마 처음 보자마자 그런 말을 왜 해요? 제발 엉뚱한 말 좀 하지 말아요. 오늘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내가 미리 얘기한 거 그것만 물어보시라고요. 저를 보고 당황한 남자친구 역시 황급히 예비신호에 입을 막았지만 이미 말은 튀어나와 제 귀에 쏙 박혀버렸죠. 더 황당한 건 옆에 있는 예비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초면인 그 어렵고 어색한 자리에 도무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죠. 규진이 네 말 듣고 진짜 대단한 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줄 알았네. 근데 너 생각보다 눈 낮다. 나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솔직히 거기서부터는 저는 이미 화가 나서 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100번 그랬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예의 바르게 하고 나오려고 참은 거였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잘 마무리하자 싶어서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이것저것 궁금해하시는 거에 답을 하는데 저한테 직업이랑 월급을 좀 자세히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네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월급이 얼마 정도 되니? 아, 네. 기호식품이라고 거기서 격리 업무하고 있고요. 월급은 상여금 없을 때는 280 정도 받습니다. 상여금 있을 땐 더 받고요. 월급이 300이 안 된다는 거니? 우리 아들은 계약직이라도 320을 받는데 그럼 둘이 합쳐 1000만 원도 못 버는 거구나. 우리 아들 청유주 때문에 훨씬 많이 받고 다닐 텐데 말이다. 여자는 임신해서 애 낳으면 회사도 관둬야 하는 거잖니. 난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여자랑 결혼하길 바랬는데. 대체 이게 예비 며느리에게 초면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남자친구는 황급히 어머니 말을 막으며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둘이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끼고 살면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지금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네가 왜 나서? 제발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너 벌써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구는구나. 아들이 이러니까 서운하네. 그래, 규진이 넌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네 섹시 잡아먹니? 오늘 주인공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예비 시누이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드는데 그야말로 대놓고 저를 호구로 본 듯 했습니다. 화장품은 어디서 쓰냐, 쇼핑은 어디서 하냐 등등 결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잔뜩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따로 물어보며 연락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따로 연락해도 되지? 참,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말은 놓는다. 네, 그럼요. 말 놓으세요. 이상했던 첫인사 이후에 저는 마음이 많이 심란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한테 속상하고 말하긴 했어요. 다른 남자랑 만나본 적 없어서 잘 몰랐지만 예비 며느리가 인사 가서 저런 말을 듣고 오는 게 정상이 아닌 건 분명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면서 결혼하면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쉽지 않았고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아예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차피 결혼해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니 그냥 조금 참자 하며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먹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누는 툭하면 다짜고짜 전화와서는 올게!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배달 좀 시켜줄래? 아참, 홈쇼핑에 나온 마스크팩 세트 봤어? 그거도 같이 주문해주라. 우리 같이 나눠서 쓰자. 툭하면 뭘 시켜달라 사달라 하는데 짜증났지만 거기까지는 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거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옳게, 내 말 잘 들어. 시집 올 때 예단 말이야. 네, 예단은 갑자기 왜요? 예단 준비할 때 엄마한테 하는 거 똑같이 한 세트 더 준비해야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사실 규진이랑 나 엄마가 달라. 그렇지만 아빠는 같으니 우리 친엄마 것도 해오라는 소리야. 그게 도리인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다르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재혼하신 건가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당황스러운데 일단 오빠랑 이야기해볼게요. 다음에 통화해요. 하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 왜 그래? 무슨 이야기? 오빠 누나랑 배다른 남매라며? 오늘 오빠 누나가 전화와서는 아버지가 같으니 자기 친엄마도 어머니라며 어머니 얘기하는 헛수 똑같이 한 세트 더 준비하라더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그걸 내가 왜 오빠 누나한테 전해드려야 하는 거야? 미리 말해줬어야지. 얘기 미리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힐 건 또 뭐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하려고 했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한 것뿐이야. 그리고 누나 친어머니 예단 그건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다가 당연하다는 듯 한 세트 더 준비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거면 나 결혼 못해. 결혼 준비하면서 집안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오빠 어머니도 오빠 누나도 나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빠 누나 음식 배달값까지 내야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빠까지 이러니 좀 서운하네. 우리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뒤도 안 들어보고 발길을 돌렸어요. 내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결혼 전에 시댁 문제는 끝내야겠다 싶었죠. 제가 그만큼 남자친구를 신뢰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지내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이참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더 이상의 비밀을 갖지 않도록 버릇도 고쳐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내가 정말 미안해. 너 없이 못 사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너한테 피해가는 거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며 싹싹 빌길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며 일주일 만에 화해를 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랑 누나 이야기를 하며 네가 힘들지 않게 잘할게. 그러니 결혼할 때까지 조금만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는 내가 외아들이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마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오빠에게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든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며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도 흔쾌히 오케이 하더군요. 그런 후 남자친구가 예비시댁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조용했어요. 신우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가 오긴 했지만 시간 될 때 놀러 오라는 말뿐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약발은 얼마 후에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는 같이 백화점을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싸한 느낌이었지만 저도 마침 그 근처 볼 일이 있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바빠서 통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며 인사말을 건네니 어머니께서 예, 내가 백화점에 밥만 먹으러 왔겠니? 오늘만 먹고 쇼핑하러 왔으니 너 오늘 나한테 점수 좀 따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또 보이더군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게다가 예비 시내는 화장품 매장에 앉아서 저에게 힘껏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황당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누나 얼굴까지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자친구 누나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올게! 나 다 골랐어. 계산만 하면 돼. 이러는 겁니다. 립스틱, 쿠션, 팩트, 향수를 잔뜩 골라 들고는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카드 줘. 쇼핑 끝나면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카드를 꺼내자 뺏어가던 낚아채고는 자기 카드인 것처럼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화장품 매장뿐만 아니라 옷 매장, 가방 매장을 돌며 제 카드로 무려 700만 원이 넘는 돈을 긁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예, 이거 한도가 얼마니? 하며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은 때였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차마 저녁을 얼굴 마주하고 식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제 팔을 붙들고는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얘, 너는 여기까지 와서 저녁도 안 사니?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수준 이하인 이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까 싶어 지갑에 있던 20만 원을 들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백화점에서 쇼핑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근처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저 이렇게 두 번 다시는 못 해드리고요. 저 아직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 그 길로 남자친구를 만나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랑 누나가 내 카드로 700만 원이나 쇼핑을 하더라? 며느리가 무슨 호구니? 그리고 나 아직 오빠네 며느리 아니야. 근데 오늘 둘이 작정하고 나왔던데 카드 가져가더니 나는 쳐다도 보지 않더라? 내가 이것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오빠, 난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랑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는 거는 없을 것 같아. 나 이 결혼 못해. 뭐라고? 우리 엄마랑 누나가? 진짜 나도 미치겠다. 선야, 진짜 오빠가 미안해. 결혼 안 한다는 소리만 하지 마. 우리 상견례 날짜도 잡았잖아. 그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연락할게. 진짜 미안하다. 저는 대답도 않은 채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행동을 생각하니 남자친구도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밉다 못해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한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지간히 화가 누그러들지를 않더군요. 남자친구 또한 조용했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시선은 땅을 향하더군요. 아마 미안해서 면목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았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오빠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전화를 하지. 저번에 우리 엄마랑 누나 일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진짜 미안해.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내가 확인해서 맞기는 할 거야. 백화점에서 엄마랑 누나가 산 물건들 영수증 가져가서 내가 계산해서 일단 가져왔어. 진짜 미안하다.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네가 나랑 결혼해주면 오빠 진짜 잘할게. 남자친구가 자기 카드로 전부 다시 계산했다고 하는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 결혼을 이렇게까지 하며 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결혼이라는 게 오빠랑 나랑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 솔직히 무서워.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결혼 못하겠다는 말만 안 하면 돼. 내가 중간에서 진짜 잘할 테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줘. 부탁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때마다 오빠가 매번 나설 수도 없는 거잖아. 일단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그렇게 헤어지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느닷없이 예비 신부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 다닌다는 회사 로비에 와 있는데 너 잠깐 나 좀 봐야겠다. 기다릴 테니 지금 바로 내려와. 시모 목소리가 심상찮았지만 일단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찾아오신 분께 말은 해야 했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걸어오는 저를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결혼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는 와중에 어머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그래도 찾아오신 분께 예의는 갖춰야 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니는 회사까지 오시고 어쩐 일이세요? 일단 근처 카페로 가서 얘기 나누실까요? 아니, 그럴 거 없다. 여기서 얘기해. 너 이런 조그만 회사 다니는 거였니? 뭐 이런 창고 같은 데 다니면서 회사라고? 웃긴다 정말.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 아들하고 감히 결혼한다고?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시켜서 환불해오라 그런 거지? 네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거니? 더 볼 것도 없다. 난 우리 아들 너 같은 거랑 결혼 못 시켜.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규진 오빠랑 지금 시간을 갖는 중이에요. 시간이고 뭐고 그럴 거 없어. 너 우리 아들 시켜서 백화점에서 산 거 다시 계산하게 했다며.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얼마나 옆에서 지랄을 했으면 우리 아들이 울면서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어차피 결혼할 때 예단비 돌릴 거 그거 좀 미리 쓴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 꼭 그래야 하겠어? 저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려 싶어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나 없이 그냥 카드 긁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저도 결혼 안 하려고요. 저도 귀한 대접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이런 꼴 보면서 저도 결혼하기 싫네요. 어머니 눈에 차는 훌륭한 직업 가진 며느리 얻으세요. 더 할 말 없으면 전 가볼게요. 하고 뒤로 돌아선 순간 제 목이 뒤로 확 꺾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악하고 비명을 질렀죠. 예비 신부가 돌아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챈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당장 놔주세요. 아프잖아요. 뭐? 인연이 어디서 우리 집안을 개못이야? 결혼 파투 내더라도 내가 낸다. 네가 뭐가 잘나서 우리 아들을 감히 울려? 하시며 머리채를 흔들고 로비에 있는 경비가 뛰어오고 직원들이 웅성대며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년아, 니까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네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다신 우리 아들 만나지 마. 오늘이 마지막 경고야. 주변에서 직원들이 말리자 예비 시모는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더니 자기 아들 넘보지 말라는 말을 한 번 더 하더니 그제야 나가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한 폭력에 대응도 못하고 충격받은 채 그날은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사람 하나 보고 할까 했는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오늘 회사에서 그 사람 엄마한테 머리채까지 잡혔어요. 뭐? 그게 대체 무슨 경우야? 너 그러고도 가만히 있었어?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어디 감히 손 한 번 안 대고 키운 내 딸한테 함부로 손을 대? 안 되겠다. 너 당장 앞장서. 그 집구석으로 가야겠다. 얼른 앞장서. 아빠 그럴 거 없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 피해? 난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파혼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아빠는 파혼하더라도 딸 머리채 잡은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앞장서라. 그 못돼 먹은 집구석 내가 이번에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저도 기왕 일이 된 거 정식으로 파혼 통보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빠와 그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남자친구를 밀치고 아빠는 어머니를 뵙자고 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 좀 뵈러 왔네.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말하러 왔네. 네? 장인어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선이랑 시간 갖고 있긴 한데 파혼은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 자네 어머니가 오늘 우리 딸한테 와서 머리채까지 잡았다는 말 못 들었나?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 못하는 남자친구 뒤로 어머니가 빼꼼히 얼굴을 비추더니 내가 아까 잘 알아듣게 말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다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니? 규진이 엄마 되시나요? 오늘 있었던 일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딸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파혼하더라도 우리 딸 머리채 잡은 죄값은 치르셔야지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얘기하죠. 그쪽 따님이 어찌나 버릇이 없는지 제가 버릇 가르치느라 그런 겁니다. 어쩜 어른한테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대드나요?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연락은 이쪽으로 하시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아빠가 명함을 건네자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보시더니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셨습니다. 아니, 기호식품 대표라고요? 아버님이 선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우리 딸 학벌이 아깝지만 제가 회사를 좀 도와달라 한 거고요. 듣자 하니 규진이도 정규직 전환 때문에 마음고생한다기에 결혼하면 내가 경영도 가르쳐볼까 했었죠. 지금이야 물론 생각이 바뀌었지만요. 그럼 우리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보죠. 아니, 선희 아버님, 잠시만요. 제가 큰 결례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선희한테 그런 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시고 혼자 얘기는 다시 논의해보시는 걸로 하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좋다는 걸 부모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규진이도 선이랑 결혼하기 원하고 선이도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태도 전환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보잘것없는 회사 다닌다며 얼씬도 말라더니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자마자 저러는 게 너무 가증스러웠고요. 아니요, 어머니. 좋아하는 마음 없어진 지 오래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말하려고 온 거고요. 저 그만 괴롭히시고 좋은 며느리감 얻으세요. 제가 말하니 남자친구와 시모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예,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에 순간 눈이 뒤집혀서 그런 거야. 네가 백화점 물건 우리 아들 카드로 다시 계산하라고 시키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 없었을 거야. 마음 풀고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었잖니? 그래, 내가 문제다. 다 내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 못 만나. 그러자 아빠는 제 손을 붙드시고는 그대 아들이 잘나긴 뭐가 잘났어요. 다 큰 어른이 결혼할 여자 지키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닌 못난 남자고만. 선이야, 더 생각해볼 것도 없다. 선이 너 다시는 이 집구석 발들일 생각 마. 다시는 우리 딸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고소장 가면 대응이나 잘하시고요. 절대 합의는 없으니 그렇게 아시죠. 선이야, 그만 가자. 네, 아빠. 저는 아빠 손에 이끌려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와 싹싹 빌었고요. 선이야, 미안해.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결혼은 미루더라도 엄마 고소하는 건 취하해줘. 부탁이야. 우리 결혼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도 저렇게 미안하다 사과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빠가 획 돌아보며 남자친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네. 자네가 정말 중간 역할 잘하는 거면 자네 어머니랑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야지. 나도 더 이상은 우리 딸 마음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그날 아빠의 도움으로 우리의 지랄 같은 결혼 준비는 막을 내렸습니다. 파혼이라는 거 이혼보다 쉽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경우 진행한 게 거의 없어서 금전적으로 손실 본 것도 많이 없었어요. 웨딩 촬영이랑 상견례 장소만 취소했고요.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해서 저를 설득하고 빌긴 했습니다. 예비시머는 차마 제게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미안하다 사과했고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셔서 제가 머리채 잡은 영상 증거로 정말로 고소했습니다. 아빠, 파혼한 걸로 퉁치고 고소는 하지 않는 게 어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거지 같은 집구석 이번엔 된통 당해봐야 된다. 또 다른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괴롭힐 텐데 그런 일 없어야 하지 않겠니? 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럼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걸로 해요. 그래도 그 사람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합의해달라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아빠가 강경하게 합의는 없다고 했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마지막 정으로 제가 용서해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200 받은 걸로 마무리했어요. 고소권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고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는 정규직 전환을 못해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한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들었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저한테 회사에 남는 자리 없냐고 그 집 시누이가 부탁을 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염치라는 게 있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은 안 할 사람이거든요. 얼굴 두꺼운 그 집 시누이니 저한테 파혼하고 나서도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그런 자리 없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저는 파혼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일단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과 그 집 식구들도 내 식구가 될 수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걸 알았고요. 특히 미혼 여성분들, 시모 자리가 이상하면 절대 결혼을 말리고 싶습니다. 나이 찼다고 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오히려 나랑 잘 지낼 수 있는 상식적인 집안인 거 잘 확인하고 결혼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럴 땐 친정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어른들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 하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최근 내용은 아니고 꽤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나서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평소에 워낙 좋아했던 유튜브 채널인데 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온다니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 저는 정말 파렴치했던 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돌싱이 되었네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억울하긴 하지만 누구를 탓하진 않으려고 해요. 저도 배운 게 많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곤 했어요. 프리랜서로 일도 바빴고 할 일도 많았지만 예배는 꼭 챙겼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니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참하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들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적으로 엮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제 행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계속 거절해왔죠. 하지만 그쪽도 강경했어요. 유미야, 딱 한 번만 그냥 밥 먹어봐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부담스러울까봐 싶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 끝난 후 뒷정리하는 너의 모습이나 어른들께 말하는 어투나 품성이 참 고와 보여서
함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구나.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우리 아들을 질책할 테야. 그러니 밥만 먹어보고 혹시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것이니 그땐 유미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할게. 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꽤 다닌지라 시부모님 두 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음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저보다 5살이 어린 남자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연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이 차이도 꽤 난다고 생각하여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다른 천진난만함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인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전공으로 하고 있다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더 큰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엄청 긍정적이기도 했고요. 순간순간 말하는 어투가 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사회 경험을 해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넘어서 시댁이 갈 때면 항상 아들은 찬밥, 예비 며느리인 저는 뜨신 밥을 주셨거든요. 시댁이 저희 집보다 훨씬 여유도 있었는데 전혀 집안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았죠. 차이가 큰데도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시부모님의 응원으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의 지원은 정말 컸습니다. 유미야, 결혼할 때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요새 신혼부부가 많다는 곳에 널찍하게 구해주려 하니 행복하게만 살거라.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우리 딸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서 그만큼 많이 해드리지도 못하는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몸만 우려. 어릴 적부터 다 봐왔는데 어딜 가도 우리 유미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아참, 근데 신혼집은 유미 명의로 해줄 거야. 괜히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남자들 돈 많으면 사고 친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된 아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알겠지? 제 명의로요? 괜찮으시겠어요?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또 너무 감사해서 부탁하신 건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진 않을게요. 아니다. 우리 유미가 야무지게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꼭 약속만 지켜주기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어찌나 예뻐하셨던지 신도시의 널찍한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못해주실 일을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젠 부모님이 4분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모르게 제 명의의 신혼집에서 신혼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행복한 신혼을 보냈고 경제권은 제가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요. 제 앞에선 용돈 더 달라고 찡얼대기도 하다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의젓한척하는 남편이 귀엽기도 했었죠. 남편은 그냥 실용음악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생겼으니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며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제 수입으로 가게 감당이 가능했던지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요. 머리는 좋았는지 남편은 머지않아 취직에 성공하더군요. 축하 파티도 열어주고 대견하다며 출근을 시킨 지 한 달 만이었을까요? 갑자기 출근한다고 나갔던 남편이 낮에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일이 없어서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보 뭐야? 왜 벌써 퇴근했어? 점심 집에서 먹으려고 온 거야? 여보 출근 안 했구나.
오늘 회사 안 가도 돼서.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녁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한 달 만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만두는 건 일단 알겠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알고라도 있게. 미안. 그냥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오늘을 못 넘기겠어서. 자꾸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 일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빨리 배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자꾸 시키더라고. 진짜 짜증나서. 요새 그렇게 뭐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거 알지? 담배 피러 나갈 시간도 없게 말이야. 얼마나 귀찮게 굴던지. 그래서 나도 못 참고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어. 아니, 그래도 좀 참아보지 그랬어. 한 달 정도가 적응 기간이고 그 뒤에는 좀 괜찮아질 텐데. 그것뿐이야, 여보? 또 다른 이유는 없었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너무 졸려서 어지러워.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도 없더라고. 이럴 바엔 서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아예 강사 쪽으로 제대로 지원해보려고. 미안.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뭐 너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회사에 그렇게 경험해보고 했으면 됐어. 빨리 다른 일 구해서 해봐. 남편은 상사가 뭐라 한다 귀찮게 군담해서 사직서를 내고 온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 뒤에 말한 피곤하다는 게 더 큰 이유 같긴 했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편이었어요. 정말 상사가 과하게 뭐라 할 수 있지. 간단하게 강사일만 알바처럼 하다가 정식으로 사무 일을 시작했으면 힘들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다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 동안만 쉰다 하면서 집에 있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려고. 어때? 너무 좋은 생각이지? 내가 철밥통으로 여보 밥을 먹여줄 거다 이 말이야. 공무원? 갑자기? 9급 공무원 말하는 거야? 합격하면 정말 너무 멋지겠지? 그건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잖아. 엄청 노력해야 해. 시간표 짜서 살아야 하고 인터넷 보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 잠도 조절해야 하고. 잘 생각해본 거 맞아? 물론 한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여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 하는 놈이라고. 오늘 나 책 새로 다 샀어. 두꺼우니까 아주 의욕이 샘솟는 거 있지? 주변 친구들 보니까 다 공무원 준비하더라. 나라고 왜 못해? 내가 더 잘할 거야. 주변 친구들이 한다고 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 죽일까 봐 그래. 잘 생각해 본 건지. 여보는 살짝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잘 생각해 본 거야. 나만 믿어. 그래서 그런데 용돈은 다시 챙겨주는 거지?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줘도 돼. 그래, 공부할 동안 밥값은 챙겨줄게. 그럼 열심히 잘해봐. 제발, 응? 남편은 갑자기 9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주변 친구들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부욕으로 시작했든 친구랑 공부하려고 시작했든 마무리만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입이 좀 더 필요했기에 1.5배로 업무량을 늘렸어요. 아무래도 더 여유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밥값 및 소소한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남편도 초반에는 새벽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고 아침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기특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제가 남편에 대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점점 남편이 공부에 소홀해지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더군요. 옆에서 잘 되어가고 있냐라고 물을까 하다가도 저는 혹시나 남편이 부담스러울까 봐 싶어 조용히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까. 남편은 이제 틈나면 소파에 누워있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PC방 언제 와?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꼭 간다고 답장을 적어두었고 예전 내용까지 다 보니 매일매일 PC방 가서 게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남편을 몰래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남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공부한다며? 공부하러 나간다며? 여보, 여기는 어떻게...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야?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독서실이 아니고. 잠깐 머리 식히러 온 거야. 어떻게 매일매일 몇 개월을 잠 줄여가면서 공부만 해? 당신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놨는지 알긴 알아? 잘 모르면서 왜 함부로 지적질이야?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자존심 상하게. 씨. 지금 친구들 앞에서 욕먹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가족이 있는데 공부 안 한답시고 PC방 다닌 건 자존심 안 상하고? 여보,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없고 다 미혼이잖아. 책임질 가정이 없잖아. 누가 나가서 돈 당장 몇천 벌어오래? 지원도 해주고 용돈도 줬잖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 보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난 공무원에서 떨어졌어도 뭐라 안 했을 거야. 알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해? 잠깐 온 거라고. 오늘 처음 온 거라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잠깐 온 거라고. 이제 곧 나이 30인데 이런 것까지 다 통제당해? 우리 엄마야? 그럼 넌 내 아들이니? 그럼 이 친구랑 문자 내역 다 보여줘. 여태까지 여기 온 적 없다는 내용 증명해봐. 아니면 독서실 다녔던 카드 내역을 보여주던지. 내가 독서실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할까? 못하겠지? 매일 여기로 출근 도장 찍었을 테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으면 내가 뭐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나도 어른이야.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한다고. 왜 이렇게 질척대? 그 순간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여태까지 회사 그만둔 것, 공무원 공부한 것 다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유미야, 어디니? 집에 잠깐 반찬 주러 들리려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순 없잖니. 네 어머님. 저 PC방이에요. 왜 거기에? 일할 게 있는 거니? 아니요, 남편 잡으러 왔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지금 회사도 안 다녀요. 그때 취직 바로 해서 다닌 곳 한 달 만에 상사가 괴롭힌다,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하면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주 쉬다가 바로 친구들 따라서 국어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길래 저는 지원도 다 해줬고 용돈도 계속 줬고요. 살짝 소홀해진 것 같길래 지켜봤는데 매일 PC방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들어와서 뭐라고 하니 엄마냐고 하면서 뭐라 하는데 전 마누라라 자격이 없나 보네요. 어머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이놈의 자식. 그럼 데리고 오늘 밤에 들러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한 번도 먼저 전화 끊으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꼭 이렇게 엄마까지 끌어들여야겠어? 내가 아버지 무서워하고 하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고. 여보가 반성도 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며?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 그치? 내가 너무 과했나. 부부의 일인데 너무 다 말씀드렸나 생각은 했지만 어머님 말씀은 들어야 했기에 그날 밤 함께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표정이 완전히 굳으신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도 욱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놈아, 너 지금 유미가 하는 말이 다 진짜냐? 너 정말 그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했어? 내가 다 큰 놈 이렇게 혼내키고 해야 하냐? 이게 무슨 창피냐? 다 큰 놈이 자기 하나 건수 못하고.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부부 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일을 크게 벌였네요. 남편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희가 잘 대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까 너무 화난 나머지. 아니다. 아들놈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저렇게 못난 자식 키운 것을 누구를 탓하겠니? 아무리 너와 결혼했다지만 서로 이어주려 힘쓴 나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놈한테 주는 용돈 내가 주도록 하마. 너가 열심히 번 피 같은 돈에서 아들 농땡이 부리는데 쓸 돈 줄 필요 없다. 왜 남의 귀한 딸이 남의 아들 PC방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놈 용돈 주던 돈 다 그냥 저축해두거라. 유미는 아까워서 쓰지도 못할 거 아니냐? 너 이놈은 용돈 받을 때마다 집으로 와서 받아가라. 이건 너가 여태까지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제가 용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을 이어주려고 시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에 남편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 듯 했죠.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그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남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잘 남편을 달래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남편이 어려서 그런지 아버님까지 개입이 되어서 그런 건지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네서 잔다고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집에도 종종 안 들어오는 날이 생기더군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어제 친구네서 잘 자고 왔어? 얘기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왜? 또 우리 아빠한테 이러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뭘 일러 이러긴. 여보도 내 입장을 생각해줘야지. 내가 준 돈으로 게임방 다니고 이거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저거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는데 화가 안 났겠냐고. 난 여보 와이프잖아. 그 순간 그냥 어머니께서 전화 온 것뿐이야. 우리 서로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부부니까 잘 양보하고 풀어보자. 그때 어머님한테 내가 다 말씀드린 건 미안해. 우리끼리 일인데 말이야. 여보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결혼하면 이 일 저 일 다 생긴다잖아. 그렇게 혼자 화내고 혼자 일 버리고 혼자 부부니까 이해하자라고 하면 나는 그래라고 하고 하하호호 해야 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까지 나이 많은 요새 부릴 줄도 몰랐어. 오히려 엄마처럼 잘 감싸준다고 생각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날 믿어준다고 응원해준다고 해놓고 PC방까지 쫓아온 건 당신이었잖아. 처음부터 당신은 날 못 믿었던 거야. 그거야 여보가 PC방을 가는 것 같았으니까 정말인지 확인해봐야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 많이 안 했었던 건 맞잖아. 물론 했겠지. 조금. 근데 죽을 둥 살둥한 건 아니었잖아. 내가 당신을 안 믿었다면 왜 내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 그 다음날 일 나가는데도 공부한다고 하면 저 바닥 구석에서 쪽잠 자던 나야. 도시락도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싸줬고 난 최선 다해서 도와줄 거 다 도와줬어. 이제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더 낫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싸움이 나겠다고. 부부인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니? 그건 부부 생활을 끝내자는 말과 다름없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거잖아. 당신은 그냥 몸만 온 거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나 마음 복잡해서 이 집에 당분간 못 있겠어.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올게. 다녀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냥 여보는 집에서 기다려줘. 연락하지 말고. 내가 종종 사진은 보내줄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마음 정리 잘하고 와. 대신 갔다 와서는 마음 잡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그래. 남편은 PC방 일이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제가 간섭하지 않는 걸 원했어요. 저는 부부다 보니 그렇게 할 순 없겠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여행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지만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일 시작하면 언제 또 가겠나 싶어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여수로 여행을 가는 것 같더니 저에게 도착하고 난 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숙소를 도착했을 때 지금 뭐하고 있다는 사진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화해할 생각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같이 갔다는 친구는 저도 아는 친구여서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술자리 사진 옆에서 살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 여자인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보니 숟가락, 젓가락도 총 4사람인 것이 한 테이블에 있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 여자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 있다가 받은 남편은 더욱 의심스럽게 굴었습니다. 여보, 여수는 잘 갔어? 먼 길이라 잘 갔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보내줘서 고마워. 여기 오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게 정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근데 여보, 영상통화 좀 잠깐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친구도 좀 있어서 좀 그런데. 내가 빨리 올라갈게. 영상통화는 좀 그럴 것 같다. 나 그 친구도 봤었잖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오랜만에 인사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술자리잖아.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 미안.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내가 사진도 다 보내줬잖아. 그걸로 부족한 거야? 응. 인사한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그게 힘든가? 내가 간섭하는 거 싫다 했지. 왜 그래? 의부증 있어? 설마 너 나 의심해? 아니 좋게 마음 정리하려고 와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대체 사이를 악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안 보여주는 게 더 이상해서 그래.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려고 했던 거야. 잘 놀고 와. 남편은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거절했고 남편은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지 친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바로 녹음을 시작했고 조금 있다 보니 여자 2명 목소리도 함께 나오더군요. 뭐야? 오빠? 와이프야? 진짜 힘들어 죽겠네. 무슨 영상통화를 하래 갑자기. 그 아줌마 귀신이다. 어떻게 알았지? 오빠 마음 돌리려 애쓴다. 자기도 불안한 거야. 오빠가 떠날까봐. 그때 PC방 쫓아왔을 때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모르는 척하느라 혼났네. 그랬어 우리 애기? 난 너뿐이야. 결혼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 처음엔 괜찮았었는데 점점 선을 넘네. 5살이 더 많으면 뭐해? 엄마라도 돼? 영상통화는 무슨 영상통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언제 이혼해? 맨날 이혼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직 아빠가 강경하시니 빨리 와이프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집에서 개판을 치던지 계속 집에 안 들어가서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일도 계속 안 하고 그 사람 용돈으로 살려고. 그럼 자기도 지쳐서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않겠어? 그럼 그냥 바로 오케이 하고 이혼해야지. 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뭐가 좋다고 맨몸으로 시집을 오라 해. 참나. 어차피 그 집 내 거니까 우리가 살면 돼. 결혼도 장사인데 그놈의 교회가 문제라니까. 저는 거기까지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남편이 했던 녹음을 듣고 또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다니. 상간녀가 그 PC방에 있었다니. 이혼하자고 제 입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냥 마냥 어리숙한 아이 같은 순수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수 여행도 보내줬고 지원도 해줬고 돈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 남자는 저와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요. 증거는 전화 녹음만이라도 충분했지만 저는 분노에 차서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저에게 화나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제가 간섭하려 했다는 이유였어요. 여보, 여수까지 다녀와서 왜 화가 나 있는 거야? 친구하고 잘 놀고 잘 푼 거 아니었어? 어떻게 제대로 놀 수가 있겠어. 밤에 전화와서 영상통화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여간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뭘 내가 얘기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잡치고 그래? 어? 그냥 인사하려고 보여달라고 했던 거잖아. 그게 그렇게 화가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봐? 됐어. 나 그냥 이 집에 정이 떨어져.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남편에 대한 존중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는 힘들 것 같고 좀 각자 살아보자. 떨어져 있으면 당신 내가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더 좋은 미래 꿈꿀 수도 있고. 가출한다는 얘기네? 가출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갖자는 거지. 뭔 또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하냐? 정없이 하는 건 당신이지. 그렇게 해. 원하는 대로 해봐. 어디. 어디서 지내려 하는데? 너 가출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언제 마음이 정리될 줄 알고 지내겠다고 하는 거냐고? 호텔에서 그냥 지낼 건데? 싼 모텔이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사춘기 아들 같네고. 말끝마다 신경 쓰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 근데 나이값 좀 해. 화만 내지 말고.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하면 내가 간섭할 이유도 없을 것 같네? 너 진짜 끝까지!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어디까지 나가려는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지갑 들고 가방과 옷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으려나요? 그 안에도 남편은 연락 한 톡 하지 않다가 그날 잠시 들린다고 연락이 왔어요.